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성인이면 아무나 줍줍 가능하다. 이런 뉴스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아무나 줍줍 가능하다, 아무나 줄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거나 줍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손하고 팔하고 다 잘립니다. 그냥 목숨 내놔야 됩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고요. 죽을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함부로 부동산에 매수하겠다고 빚내가지고 달려들었다가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 전부 다 일가가 몰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부모가 잘못 저지르면 부채가 자식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상속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는 그런 거 없다. 혹은 부채도 상속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100%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우 무서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신장을 내줘야 되고 콩팥 내주고 하는 게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빚지고 빚쟁이로 전락하면 내가 가진 것들 전부 다 뺏겨도 온갖 수모를 당해도 항변 못한다라는 겁니다. 법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나 법이 보호를 해주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버립니다. 최근에 정순신 아들 말이 많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기 아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자기 아빠 친구들 판사 검사라 가지고 다 무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린 놈 새끼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왜겠습니까?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썩어빠진 나라에서는 그 녀석이 한 얘기가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맞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은 뭡니까? 빚 안 지는 겁니다. 빚만 없으면 그래도 단칸방에 살아도 빚만 없으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밥 2끼 먹고 싶으면 2끼 먹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때로는 조금 여유 있을 때는 그냥 맛있는 거 먹어도 됩니다. 뷔페집 가가지고 뷔페도 먹고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일하기 싫을 때는 들어놓아가지고 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검소하게 살면. 근데 빚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60, 70, 80, 90이 돼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됩니다. 왜? 빚 갚아야 되니까. 이자 내야 되니까.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내몰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됩니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극빈곤층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되게 씁쓸하고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10명 중에 4명이 극빈곤층.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극빈곤층이지만 그냥 심하게 말하면 상거지라는 겁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하느라고 허덕여가지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미친듯이 일해야 되고 김씨 이씨 개새끼 소새끼 얘기를 들어도 제대로 항변 못하는 겁니다. 왜? 빚쟁이니까. 대한민국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온갖 인간적인 수모를 다 당하면서 버티고 고개 숙이고 뺨 맞아도 뭐라 말 못하는 건 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인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러운 일인 겁니까? 야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합니다. 근데 빚 없으면 그런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는 놈들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짓거리 한 놈들 있으면 고소고발해가지고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면 되죠. 변호사 사가지고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면 양아치들 깜빵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변호사 비용은 웬 말이고 고소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놈의 고소입니까? 그냥 대가리 숙이고 쳐받고 억울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소주 한잔 마시고 그냥 삭혀야 되는 거죠. 이게 서민들의 삶인 거죠. 보통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빚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든 중산층의 삶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부터 성인이면 아무나 줍줍 가능하다고요? 함부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탈납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잘 모르는 도시 사람이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산에 나 있는 나물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주워다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아무나 줍줍 가능하다고요? 아무나 죽으라고 독을 풀어놓은 겁니다. 청약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하는데 미친듯이 비싼 아파트를 왜 분양받습니까? 분양받으면 먹고 독약이라서 뒤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저기 강동구의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되게 작은 평수들 가격 반토막 나면은 그때는 한 번씩 보십시오. 그때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고분양가인데 2배 3배씩 뻥튀기 해놓은 가격인데 저걸 산다고요? 죽으려고 작정하는 놈들이나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2배 3배 폭등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 빚내서 산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죽고 싶으면 지 혼자 죽는 거지 엄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사야 된다고 꼬드기면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살인마. 경제살인마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뭐 월천대사, 빠숑, 뭐 이상훈지 어떤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 말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절대로 그런 놈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홍춘욱이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저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 주식계에는 누굽니까? 존리라고 하는 놈, 강방천이라고 하는 놈, 다 사기꾼이고 양아치고 쓰레기죠. 그딴 놈들이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댑니다. 그런 놈들의 말 믿을 바에는 그냥 책 앉아서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뉴스도 온갖 가짜와 조작과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도 시간이 많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안 믿는 게 좋고 의심하는 게 좋고 어느 누구의 말도 직접 확인해보고 여러 번 살펴본 다음에 결정해도 안 듣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버스 가면 다음에 안 온다? 이딴 말 믿지 마십시오. 버스는 언제든지 옵니다. 지금 내가 기다린 버스가 안 올 것 같지만 또 오고 내가 늦게 출발했지만 늦게 출발했다고 늦게 도착하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안전하게 돌다리 두드려보고 차근차근 제 속도에 맞춰서 큰돈 잃어버리지 않고 조금씩 배당이든 안정적인 수입이든 확보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탐욕 부렸다가 한방에 골로 간다. 한방에 대박 터뜨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한방에 몰라가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차근차근 착실히 자기의 속도로 자기만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남이 얘기하고 남이 잣대를 대는 거에 혹해가지고 빠졌다가는 나의 페이스도 말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표류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감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나 쭉쭉 가능하다란 얘기에 혹해가지고 아무거나 먹겠다고 뛰어들었다가는 먹었다가 죽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사기꾼 공화국이고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경제부총리고 전부 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려고 혈안입니다. 그딴 놈들의 말 믿지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전 민음사의 뭡니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든 톨스토이의 제아벌이든 이런 책 더 읽어보고 더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길 같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